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20년을 훌쩍 넘긴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효자입니다. 정말 지독한 효자예요. 남편과 결혼할 땐 효자인 남편이 좋아 보이기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거든요. 때마다 저보다도 더 먼저 저희 부모님을 챙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 효자이면 자신의 부모에겐 어떨까요? 당연히 더 하지요. 그래도 신혼 초엔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였기에 남편의 행동들을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이 3살, 작은아이 6개월 때 아버님께서 수술을 받으실 일이 생겼고 당시 건강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로 인해 아버님의 수술 후 두 분 다 저희 집에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너무 끔찍한데 어머님도 당신 몸을 챙기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아버님은 당장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었기에 저희 집에서 지내며 재활도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때 미련하게 큰애 손잡고 작은애 업고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했네요. 미련 곰탱이도 그런 미련 곰탱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 젊은 제가 다 병이 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신우이에게 다음 한 달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자신의 집은 너무 좁아서 모시고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평수에 똑같이 방도 3개인데 말이죠. 말인즉슨 우리는 애들이 어려서 안방에서 다 같이 자고 생활을 하지만 시누이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라 방을 각각 쓰는 만큼 시부모님이 가시면 쓸 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2달을 지내고 본가로 돌아가셨고 전 그 2달 동안 정말 제정신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할 만큼 고강도의 육체 노동을 했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의 건강을 이유로 주말이면 한 달에 2번씩 아들을,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밭을 갈아야 한다, 퇴비를 줘야 한다, 작물을 심어야 한다, 솎아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지겨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은 또 저와 아이들까지 줄줄이 달고 내려갔습니다. 혼자 알아서 다녀오라고 해도 꼭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해요. 물론 남편이 외벌이 하니 평일에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하긴 했습니다. 그게 불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보며 조금은 여유를 가져볼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시댁행이었습니다. 한겨울 빼고는 그놈의 밭일 때문에 불러대는데 휴대폰에 어머님이라고 뜨면 이번엔 또 뭘 핑계로 부르시려나 싶어 심장부터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시댁에 휘둘려 살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저만 참으면 집이 평화로워지니 그걸 선택했던 겁니다. 당시엔 힘들어도 크게 불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지난 세월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처한 효자 노릇에 덩달아 같이 하기 힘들어도 어머니께서 절 대놓고 부린다던가 말로 힘들게 하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제가 버텼는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머님 아버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길 원하셨고 그러면 그 병수발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병원에 오고 갈 일이 생기면 그것 또한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다 주니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시누이가 해줬으면, 한 번쯤은 남편이 휴가 내어 대신 가주었으면 싶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날도 있으니까요. 두 분이 부축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체격 좋은 두 분이시기에 제 다리가 다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지금도 158cm에 45kg 나갑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딸도 있고 막내 아들도 있는데 장남이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만 찾으십니다. 빈말인진 몰라도 시동생네 부부가 자신들의 집으로 가시자고도 했지만 두 분께서 절대 싫다고 하시며 아프실 때마다 저희 집을 그렇게 놓고 집을 하십니다. 그 덕에 1년이면 두 분 합쳐서 3-4번의 병원 입원 수발에 꼭 한 번은 저희 집으로 오셔서 두어 달씩 요양을 하고 가십니다. 누가 가정주부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급할 자가 제일 편하다고들 하던가요. 직장은 퇴근이라도 있고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는 하지 않기라도 하죠. 저희 소속은 우리 집의 엄마이고 아내인데 며느리와 자식 노릇은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닌데 저 혼자의 몫이 되었고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제가 남편의 의견에 따라 다 들어주고 시부모님을 감당했던 이유는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스스로 알아서 잘했고 제게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이만큼 사랑해주고 내게 미안하다, 고맙다 하며 마음 표현을 해주니 그렇게 또 힘을 내서 내게 주어진 일이다 생각하며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막상 시부모님께서 절 부리듯 하지도 않으셨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드리면 드리는 대로 드셨고 말씀도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장성해 직장에 다닐 만큼의 세월이 흐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기더군요. 언젠가부터 다리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아이들이 보더니 그러고 있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연차를 냈다며 절 데리고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전 고관절이 당장 수술을 요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두었다간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직 쉰도 미처 안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해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어머니께서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었는데 이래서 그토록 아파하셨나 봅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 가 재활까지 마치고 집으로 왔지만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용 침대도 대여하고 최대한 관절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힘들면 안 된다며 식사는 모두 밖에서 해결하고 왔고 저 먹을 건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알아서 나눠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몸이 회복이 되어 가면서 정말 건강을 잘 챙겨야겠구나 싶더군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본거 화장실에서 넘어져 어깨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어깨가 빠지면서 그 관절 부분이 부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골밀도도 낮아 넘어지며 벽에 부딪힌 어깨 부분이 그렇게 되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회복 중이라 이번엔 시누이나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돌보겠지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남편이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오시면요. 아버님도 세트로 같이 따라오십니다. 낮에 저 혼자 있고 화장실 걸어가는 것도 아직은 조심스러운데 두 분이 오시면 그 뒤치다거리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지금은 나 혼자 몸도 챙기기 힘든데 시부모님이 오시면 당장 식사를 챙겨야 하고 다리 다친 어머님을 부축하는 것도 제 몫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다리가 멀쩡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챙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었기에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있더니 그러면 2주만 모시자고 합니다. 원래는 한 달 생각했다면서요. 그 말이 그렇게나 서운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몸이 아프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지금 나 안 보여? 나 아직도 어기적 걷잖아. 집에서도 혼자 재활 잘하지 않으면 굳을 수 있다고 해서 아프지만 꼭 참고 혼자 재활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난 어쩌라고. 어머님 아버님 식사만 챙겨드리면 돼. 당신 다친 것도 알고 계시니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실 분들 아니야. 알잖아. 부모님이 당신한테 막 지시적으로 하지 않으신 거. 그래, 알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삼시세끼 차려내는 게 보통 일이야? 난 아직 오래 서 있는 게 부담스러운데. 주방에 서서 때마다 식사 차려내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설거지도 해야 하고 어머니 다리 다치셨으니
앉고 설 때마다 부축해야 할 텐데 나야말로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해서 아직 힘도 안 받는단 말이야. 아이, 그러면 어떡하라고. 당신이 못하겠다. 이거야? 여보,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 모셔야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한 적 없는 거 잘 알지? 이번엔 내 사정이 이래서 그러니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형님한테 부탁드리거나 서방님한테 이야기해봐. 지금 난 아무리 수술을 했다지만 내 다리가 어떻게 될까 그게 더 걱정이 돼. 내가 잘 회복되고 건강해야 다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제대로 하고 여행도 가고 시부모님 오신다고 하면 모시고 하지. 알았지? 남편은 제 이야기에 별다른 말은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안할 일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말 틀린 것 없지 않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운하더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도 났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되었는데 꼭 나여야만 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톡이 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부모님을 모실 곳이 우리 집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그만 폭발해 버렸습니다. 왜? 왜 맨날 우리 집이고 왜 맨날 나여야만 하는데? 뭐? 아, 내가 장남이잖아. 장남이 뭐? 장남이 밥 먹여줘? 당신이 형제가 없으면 그럴 수 있지. 어떡하겠어. 우리뿐이니까. 그런데 형님도 있고 서방님도 있잖아. 우리만 자식이야? 아파도 나만 며느리야? 며느리보다 가까운 딸도 있는데 왜 나만 보고 모시라는 건데? 그러다 나 다리 잘못되면 당신이 평생 내 다리 노릇해 줄 거야? 그래, 당신이 내 다리 노릇해 준다 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그러고 안진뱅이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진짜 당신 나 사랑하긴 하니? 그저 당신은 나를 부모님과 아이들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는 거지? 진짜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내 신세가 너무 서러워. 그냥 가만히 회복할 시간만 좀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겠어서 시부모님을 돌보라고 하니? 이 다리를 해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알겠다고 형님이나 시동생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처음으로 시부모님 이야기에 언성을 높이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받아들여 솔직히 조금 뻘쭘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제게 며칠간 말도 걸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아마도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이 좀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케, 우리 부모님 모시기 힘들다고 했어?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라서요. 제 몸도 건사하기 아직 힘들어서 그래요. 올케, 솔직히 나 지금까지 올케 정말 좋게 봤거든.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줄 거라 생각 못 했어. 이제 그만 회복 다 될 때도 되었잖아? 형님, 관절 수술 해봤어요? 그렇게 말처럼 쉽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 올케! 형님까지 제게 그러시니 너무 화가 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이 제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소중하냐고. 아, 당연히 소중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제 부모님이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가 제게 소중하고 사랑한다고 한들 제가 건강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버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제 건강이 위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회복을 해야 할 적기에 회복하지 못하고 이러다 더 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못한다고 형님 댁으로 모시든 시동생네로 모시라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장기 휴가 내고 본가로 가서 직접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절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을 저 사람이 하는 건지. 지금까지 25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시부모님 건사를 직접 다 했는데 이번에 내 다리 때문에 제가 거절 한번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혼? 그거 할 건데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기껏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이나 들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싶더군요. 내게 그간 사랑한다고 했던 건 당신의 부모님을 챙겨서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똑똑히 기억하라고요.
이혼을 먼저 이야기한 건 당신이라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아깝고 안타까워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내 지난 인생 다 보상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악에 바치니 정말 엄청난 힘이 생기더군요. 당장 거동은 불편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만들어 제출하곤 했습니다. 저의 이혼 소식을 알게 된 아이들은 아마도 속으론 속이 상했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잘 생각했다고 평생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해서 안타까웠었다며 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전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경제활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일구었다는 것으로도 제법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네요. 남편은 뒤늦게 자신이 경솔했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이렇게 관절 수술까지 하게 된 것도 저희 건강상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시댁에 가서 반일해주고 시부모님 건사하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거절했습니다. 난 이제라도 날 위해 살아야겠으니 당신 부모는 당신이 챙기라고 했어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 구질구질하게 굴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지만 지금은 모두 다 떨궈내고 혼자입니다. 20대 초반부터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혼자 되어 보니 세상이 너무 편안하네요. 물론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독립해 방을 얻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녀석들이 매일같이 안부 전화는 당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따라와서 저를 챙겨줍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날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만큼 앞으로 더 살 거예요. 그러니 건강관리도 더욱 잘할 것이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저희 미래를 더욱 자주적으로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저 아직 늦은 거 아니죠? 이제 다시 시작해도 충분한 거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